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프로세스와 스레드라는 주제로 테크톡 발표를 맡게 된 모던 에자일의 이수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의 그림처럼 프로세스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와 리소스 등이 들어있는 파일을 의미하고,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실행에 의해 램과 롬과 같은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은 바탕화면에 있는 크롬과 같은 실행 파일이고, 사용자가 크롬을 실행시켰을 때 크롬이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어 실행되며 이를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프로세스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생성되면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들과 PCB라는 것이 메모리에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 프로세스 구성 요소와 PCB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4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소스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코드 영역과 프로그램의 전역 변수, 정적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영역, 필요에 의해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자 할 때 위치하는 메모리 영역인 힙 영역, 마지막으로는 지역 변수, 매개 변수, 함수가 저장되는 영역인 스택 영역이 있습니다. 힙 영역과 스택 영역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는 이유는 함수가 함수를 재기적으로 호출하면서 동적으로 크기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때 힙과 스택 영역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영역 사이에 공간을 비워놓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택 영역이 힙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를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고, 힙 영역이 스택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를 힙 오버플로우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역이 겹치게 되면 지역 변수, 매개 변수, 함수 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스택 영역은 메모리가 할당이 될 때 먼저 선언된 변수가 메모리의 높은 주소에 할당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에는 최소 하나의 실행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의 프로세스에는 최소 하나의 스레드가 있으며,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흐름의 단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CB인데요. PCB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의 약자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위해 프로세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PCB에는 프로세스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가 있으며, 프로세스의 상태에 관한 정보, 프로세스가 교체됐을 때 해당 프로세스가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명령어의 주소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전에 작업하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정보 등이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의 상태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상태에는 5가지 상태가 있으며, 프로세스는 프로세스의 상태를 관리해주는 스케줄러에 의해 관리가 됩니다. 앞에서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 프로세스가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것을 new라고 합니다. 생성된 프로세스는 곧바로 자신의 순서가 될 때까지 준비 리스트에서 기다리는 ready 상태가 됩니다. ready 상태가 되어 준비 리스트 맨 앞에 있던 프로세스는 자신의 순서가 되면 CPU를 점유하게 되고 러닝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디스패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러닝 상태에서의 상태 변화에서는 3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는 프로세스가 러닝 상태가 되면 CPU를 점유할 수 있게 되고 프로세스의 작업이 실행이 되는데, 이때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오랜 시간 동안 독점하지 못하도록 프로세스 스케줄러는 정해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러닝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를 레디 상태로 내리게 되어 다른 프로세스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교체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타임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프로세스가 작업이 다 끝나 더 이상 실행할 작업이 없을 경우 점유하고 있던 CPU에서 자리를 빼고 프로세스를 종료하게 되고 익스트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는 프로세스가 러닝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입출력 동작을 필요로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프로세스는 스스로 CPU를 반납하게 되고 입출력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블럭 상태가 되어 입출력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블럭 상태에서 입출력 작업을 모두 끝내면 프로세스는 다시 러닝 상태가 되기 위해
레디 상태의 준비 리스트 마지막 순번으로 들어가 다시 러닝 상태가 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를 wakeup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CPU를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스케줄러에 의해 레디 상태에서 준비 리스트 맨 앞에 있는 프로세스와 교체가 될 때입니다. 이처럼요. 프로세스가 교체되는 것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때 CPU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프로그램의 성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은 프로세스 1이 러닝 상태가 되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도중 입출력 작업을 만나 블록스 상태로 넘어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때 CPU는 프로세스 1의 PCB에 그간 이루어지고 있던 작업을 저장해 두고 레디 상태의 준비 리스트 맨 앞에 있는 프로세스 2의 PCB를 가져와 프로세스 2가 어디서부터 작업을 해야 하는지 파악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시각화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 CPU가 작업을 하지 못하는 구간이고 파란색 화살표는 CPU가 프로세스를 작업을 수행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서 CPU가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간이 발생하는데 이를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멀티스레드를 사용하자 였습니다.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스레드를 여러 개 두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왜 멀티스레드를 사용하면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가 줄어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각각 하나의 실행 흐름,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생긴 두 개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를 담고 있는 스택 영역을 제외한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은 두 개의 프로세스가 비슷한 정보들이 담겨 있을 것이므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 스택 영역만 따로 만들어 놓고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을 공유하게 만드는 것이 멀티스레드의 개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코드 데이터 힙을 완전히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드 데이터 힙의 메모리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다수의 스레드가 스택을 제외한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때 캐싱 적중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을 이런 식으로 통째로 갈아 끼웠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가 비용이 컸었는데 멀티스레드 방식을 사용하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할 때 스택 영역만 갈아 끼우게 되면 되므로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가 프로세스를 두 개 사용하는 멀티 프로세스 사용하는 것보다 적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멀티 프로세스와 멀티 스레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조건적으로 멀티 스레드가 멀티 프로세스보다 좋은 것일까요? 한번 멀티 스레드와 멀티 프로세스의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죽더라도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멀티 스레드보다 많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세스끼리 통신을 할 때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IPC라는 어려운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멀티스레드인데요. 멀티스레드의 장점으로는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을 공유하고 있어 멀티 프로세스보다 적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빨라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가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하나의 스레드가 장애가 나게 되면 모든 스레드가 종료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기화의 문제가 있는데 동기화의 문제는 두 명의 유저가 각각 하나의 공동 버튼을 눌러 숫자를 올리는 게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멀티스레드를 사용하면 두 유저가 동시에 버튼을 눌렀을 때 숫자 2가 올라가야 되는데
1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방법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적용하는 시스템에 따라 그에 맞는 동작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